가족들의 아픔, 바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 때문인데요. 지난 수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고엽제를 둘러싼 소송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참전용사들이 처음으로 이긴 재판이었는데요. 분명 의미는 있지만 아직 실효를 기대하기엔 좀 이르다고 합니다. 최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한미 양국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승소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고엽제를 제조했던 화학회사들이 미국 회사라는 점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해도 미국 법정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 길이 멀기만 한 고엽제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이후 취재진은 전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례없는 첫 승소에 전우회 측은 환영 분위기입니다.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재판부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와 각종 합병증은 물론 손발과 안면 근육 마비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이 씨. 큰아들에게까지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극심한 참전의 고통을 치렀던 이 씨에게 이번 판결은 더욱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팔이 활처럼 이렇게 굽었습니다. 이 아이만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항상 무겁고 죄지은 것 같고 빚진 것 같고.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26,000여 명. 국내 사법사상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번 소송은 고엽제를 둘러싼 국내외 소송 가운데 참전 용사들이 승소한 최초의 재판입니다. 후두암과 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서울고법은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를 제조했던 화학회사들에게 배상을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던 지난 2002년과는 다른 전향적인 판결인 셈입니다. 이젠 참말로 낙담이 되고 이번 소송에 대해서 참 노심초사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을 느껴왔는데 명예회복을 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대단한 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감을 느끼겠습니다. 네, 국가보훈처의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무려 25,000여 명. 베트공들이 비밀 무기 수용을 했던 정글을 제거하기 위해 1960년부터 7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베트남 국토의 15%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참들이 뭐라 그러면 야 저거 모기약이다. 저걸 맞으면은 저녁에 모기 들묻으니까 저걸 맞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 전쟁터까지 와서 병사들이 작전하는 병사들이 모기를 물리지 않게 하려고 모기약까지 살포해 주는구나. 네, 하지만 배상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엽제 제조회사 측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자회사는 이 불법행위가 있기 이전에 설립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설립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게 또 책임을 인정받는 근거일 겁니다. 현재 소송의 피고인들은 미국의 본사를 둔 화학회사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국내에 강제 집행 판결을 제출하고 미국 법정에서 다시 인정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84년 미국, 호주 등의 고엽제 피해자 20여만 명이 미국 법원에 낸 집단 소송에서 합의로 끝난 사례가 있어서 미국 법정이 우리 법정의 판결을 인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정이 확인된다면 미국 내에서의 강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말초신경병과 버거병 피해자들의 불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초동맥과 정맥이 염증이 생겨 살이 썩기 시작하는 버거병 때문에 한쪽 다리까지 절단한 조 씨. 20년이 넘는 병고에 재산은 바닥이 났지만 이번 판결에서 버거병 환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말초신경으로 이게 빨간 반점이 잡힌다고. 알고 잡으면 크게 아플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집팔아 남기고 그렇지 않겠지? 만약에 이게 2번 잘랐는데 이거 공치하고 참
참. 조 씨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은 지난 65년. 3년 동안 각 부대로 고엽제를 보급하는 일이 조 씨의 임무였습니다. 월남서 온 지 15년 만에 발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비가 온다고. 보급시킬 때 이게 독성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 좀 몰랐죠. 모르고 온 거지. 그나마 후유증 판정을 받은 조 씨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66년부터 68년까지 약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김 씨는 후유증이 의심되는 후유의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다리를 절게 되는 우열성 괴사증을 앓고 있는 김 씨는 억울함을 그 호소합니다. 병이 많은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 좀 그 어폐가 있다고 보죠. 좀 인정했으면 그때는 참 어려울 때니까 이만치 부강했으면 이제는 돌려줘야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더불어 후유증 등급 판정의 문제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고엽제 문제가 남아있는 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전은 결코 과거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첫 배상 판결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적절한 해답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기약인 줄 알고 일부러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 고엽제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안타까워요. 네, 또 그죠? 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 볼 때마다 더더욱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도 일단은 그 첫 승소라는 어쨌든 그런 진전이 있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풀리도록 기대해 보죠. 네. 지금까지 최영철 기자였습니다.